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나선 선한 임대인들이 있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교단이 속한 한국교회 총연합이 상임회장회의를 열고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의식과 과제를 짚어보는 구티비 연중특별기회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6번째 시간엔 교회 내 당회의 실태와 직분자의 역할에 대해 모색해봅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가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온라인 선교 캠프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우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 세입자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나선 선한 임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가 밀집 지역마다 붙어 있는 휴업과 임대 안내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최근 이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세입자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며 자발적 나눔에 나선 겁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진행하는 선한 임대인 캠페인입니다. 임대료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중 삼중의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부과되는 임대료를 좀 낮춰준다면 이들이 숨통을 트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윤실에 따르면 선한 임대인 캠페인에 참여한 한 임대인은 본인 소유의 건물에 있는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지난해 12월 임대료를 감면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학원의 임대료도 받지 않으며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교회 임대료를 줄여줬는데 오는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들은 감염 우려에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함께 이겨내자는 임대인들의 말에 힘이 됐다고 말합니다. 재정적인 부담을 던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것이 마음에 큰 힘이 되는 거죠. 그 아픔을 또 함께 나누어야죠.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더라고요. 금액적인 차원보다는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구나. 기윤실 자발적 불편운동본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한국교회와 성도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국내 주요 교단이 속한 한국교회 총연합의 상임회장단이 모여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현장 예배 제한과 관련한 대응 내용 등을 논의했습니다. 차진환 기자입니다. 제4회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한 해 일정을 시작한 한국교회 총연합이 상임회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회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공동대표회장인 소강성 목사와 장종현 목사, 이철 감독을 비롯해 예장통합총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등 9개 교단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열린 대표회장단 회의에 관한 내용과 한 달 넘게 진행된 한교총 주요 활동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심평식 사무총장은 신임 대표회장 취임과 함께 소외계층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시작으로 국립의료원 의료진 선물 전달, 캐럴 나눔 등 이웃사랑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교총은 정세균 국무총리 항의 방문, 문화체육관광부 항의 공문 발송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 대응 노력을 공유했습니다. 한교총 관계자는 이번 주 정부와 줌을 이용한 화상회의를 열고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논란이 된 인터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인터콥에 대한 교단별 결의 내용을 공유했으며 이에 대한 입장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교총은 강화된 거리 두기로 연기된 신년 할애식을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오는 19일에 가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당회는 목회자와 장로로 구성된 교회 내 대표 협의체입니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만큼 잡음도 적지 않습니다. 구TV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6번째 편에선 당회 때마다 반복되는 갈등의 원인과 구성원들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오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TV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6회에선 교회 내 대표 협의체인 당회의 현실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모색했습니다. 블루밍 라이프 심경미 대표와 경북대 역사교육과 김중락 교수, 법무법인 서교의 강문대 변호사, 한국 피스메이커 여사멸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출연자들은 현재 당회에서 잡음이 계속되는 이유는 당회에 교회의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회는 교회 내 최고 의결기구로 교회 행정이나 재정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부서 간 충돌이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 내 갈등은 소속 교단 문제로까지 확산되기도 합니다. 정말 당회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다른 일까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꾸 충돌이 생기고, 그것은 당회에서 의결한 것을 재직회에서 실행하는 기구로 재직회가 전락해버리니까 결국 거기에서 이제 시간이 누적되다 보면 이제 불만이 좀 표출되고 또 당회 안에서도 갈등이 발생하고. 기관마다 정해져 있는 역할이 있지만 소속되어 있는 직분자들이 정작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직분자로 임명됐다고 올바른 역할은 모른 채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는 겁니다. 당회가 무엇 하는 기관인지에 대해서 당회원들이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들 경우에 보면 장로의 기능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것을 최고 의결기구라고 하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기본적으로 당회는 담임 목사와 장로들로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장로가 당회를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데, 장로의 선출과 역할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취임하는 장로로서의 위상을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연장자이거나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하는 것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겠죠. 장로의 구성은 지금보다 훨씬 다양해져야 되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성도들의 60%에서 70% 이상이 여성분들인데 그분들의 그 뜻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리더십이 제대로 반영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교회 그 당회를 통해서 치의가 잘 이루어지면 교회가 훨씬 더 좀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목사와 장로의 임기제를 도입해 권한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건강한 당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의식과 과제를 짚어보는 구TV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6회부는 오는 14일 밤 10시 10분에 첫 방송됩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온라인 선교 캠프를 개최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에선 세계 각지 선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직접 참여해 간증과 함께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선교 전략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국 CCC 박성민 대표를 비롯해 북한 사역 중 2년 6개월간 억류됐던 임현수 목사 등이 주강사로 나섭니다. 박성민 목사는 코로나로 인해 빠른 변화를 겪는 혼란의 시기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한다며 선교 캠프를 통해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온라인 선교 캠프는 CCC 회원은 물론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등록은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일괄 영업 재개가 아닌 단계적 재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일 3차 유행의 확산세가 꺾인 지 이제 일주일을 넘어서는 초기 상황이라며 완만한 감소 추세를 최대화시키는 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합금지 업종의 운영 해제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부터 적용할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번 주말인 16일에 발표합니다. 혐오 발언과 개인정보 유출 등 논란에 휩싸인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가 결국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출시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입니다.
출시와 동시에 이루다는 자연스러운 대화 능력으로 이용자가 40만 명을 넘기는 등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루다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성적 도구화 사례 등이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이루다의 장애인, 여성차별 발언이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개발업체는 여러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개선을 위한 기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가 코로나19 여파로 54년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올해는 자율주행과 전기차, 사물지능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미래 사회의 모습이 제시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40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한 마이크로 LED TV를, LG 디스플레이는 48인치용 구부러지는 벤더블 올레드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전 세계 195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이번 CES는 오는 14일까지 열립니다. 사업자의 안전,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자에게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 범위를 대폭 상향하는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새 양형기준은 기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던 기본 형량 범위를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로 올리고 5년 내 재범을 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서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 형량을 상향했습니다. 앞으로 경찰, 소방 등 긴급 자동차는 출동 중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소방청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 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긴급 자동차가 출동하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인 공무원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던 점을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 수행 중인 긴급 자동차는 신호 위반 금지와 중앙선 침범 금지, 주차 금지 등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9개 특례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연간 판매량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만 대를 넘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 실적 자료와 한국 수입 자동차협회 통계 등에 따르면 테슬라를 포함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국산 수입 친환경차는 총 22만 5천여 대로 2019년보다 59.2% 증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하이브리드 차는 17만 4천여 대가 팔려 전체 친환경차의 81%를 차지했습니다. 굿TV 뉴스 최상경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나섰는데요.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올해 안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진 않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최고과학자 수미아 스와미나탄은 2021년에 어떠한 수준의 인구 면역이나 집단 면역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계속해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일주일 전부터 워싱턴 DC를 전면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취임식은 오는 20일로 정해져 있는데요. 연방정부는 의회 의사당 주변을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일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13일부터 병력을 배치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에는 연방 소속 진압 병력과 주 방위군이 투입되며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추진 중인 의사당 주변에도 경비가 강화돼 일반인 접근이 제한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쿄올림픽이 올해 7월로 1년 연기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거리두기를 위해 경기장 입장권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입장객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1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회 조직위원회는 일본 국내 티켓 구매자 중 입장객을 무작위로 뽑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조직위가 일본 내에서 추첨 방식으로 판매한 도쿄올림픽 입장권은 약 445만 장입니다. 추첨으로 다시 선정하는 입장객 규모에 대해선 3, 4월경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프랑스와 독일산 수입품에 예고했던 추가 관세를 현지 시간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수입해오는 항공 부품에 대해선 15%, 와인 등에 대해서는 25%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유럽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를 둘러싸고 제기한 보조금 분쟁의 일환으로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항공기 제작사 보조금 문제를 두고 16년간 세계 무역기구로 오가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 최소 50개국이 연합해 2030년까지 지구의 30%를 차지하는 육지와 해양 보호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유엔과 세계은행 등과 함께 주최한 원 플래닛 서밋 행사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등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 플래닛 서밋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낮추자는 취지로 201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하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강서구청이 세계로교회에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산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이후로 교회 폐쇄 명령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세계로교회는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 대원칙에 어긋난다며 집행정지 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한편 예장고신 총회장 박영호 목사는 당일 즉각 목회 서신을 발표해 이번 조치에 유감을 표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14일 총회 임원회를 긴급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의 신임 사무총장 선거가 1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가운데 당선 투표수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전체 141표 가운데 예장합동 GMS 전 사무총장 강대응 선교사가 70표, 예장고신 KPM 전 본부장 김종국 선교사는 63표를 얻었습니다. KWMA는 양측 후보의 표는 7표 차이로 격차가 미미해 이달 22일 재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가 아프리카 우간다 사역 중 귀국한 선교사에게 선교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차량은 부천 약대교회 송규희 목사가 기증했습니다. 차량 지원은 외사본의 차량 공유 프로그램 더 홀스 오브 웨슬리 사역의 일환입니다. 이 사역은 이동수단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국내 일시 귀국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9년 시작됐으며 차량 등록부터 보험, 정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회장단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이취임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60여 명의 회원과 협력교회가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신임 회장에는 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경호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가상체험 창조과학 전시관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졌는데요. 이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줬다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 고통을 함께 나누는 도움의 손길이 늘어나길 기대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